자기계발의 폐해, 팩을 가져라, 끝까지 버텨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70% 정도는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다 실패하게 되면은 또 온전히 자기 탓으로 돌려버려요. 근데 사실은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배달의 민족 만들고 있는 김봉진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기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진이 형다워, 배민다워, 또 이상한 거 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저는 회사를 만들려고 창업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제 브랜드를 갖고 싶었었어요. 애플은 굉장히 스마트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던가, 브랜드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좀 담고 있거든요. 제가 뭐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오랫동안 인터넷 기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고, 그 브랜드가 배달의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은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동네형 느낌으로 친숙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춘문예도 만들고 치물리에도 만들고 꾸준하게 작업하게 됩니다.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경이야 넌 먹을 때가 제일 예뻐,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상상력이죠. 뭔가를 만들었을 때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어떤 영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 굉장히 행복해요. 저의 가장 큰 강점이 디자이너라는 거고요, 가장 큰 약점은 또 디자이너라는 것 같아요. 또 회사는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경영자들이 논리적인 사고와 체계적인 분석, 뭐 조직 관리 이런 것들로 이제 나간다라면은, 저는 감성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30대 때 한번 망하고 나서 정신이 바짝 들었죠. 부족하구나. 그래서 책을 한번 꾸준하게 읽어보자라고 해서 10년 전부터 훈련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권은 반드시 읽는다라는 기준을 잡았어요. 뇌도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구조 같은 것들을 짤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건 확실하게 느껴져요. 경쟁이 저한테는 큰 어떤 성장의 동기부여가 돼요. 이번 고비가 지나면 다음 고비가 온다. 배달의 민족 같은 팀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절실함을 잊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힘들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젊은 친구들한테 아, 너희도 지구멍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거 하나 있어야 돼. 맨날 이게 강요를 하잖아요. 인간이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어떻게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다 찾아요. 모든 인간이.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기준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 편의점 인간의 마지막에 보면요, 그 주인공이 편의점에 있는 음식이라던가 제품들을 진열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희열을 느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좋은 추억들 많이 쌓으면서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35살에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직의 포인트가 항상 그거였어요. 다 배운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승진해서 돈 좀 더 받고 편하게 살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직장에 가던가 였는데, 항상 두 번째를 선택을 했죠. 마켓컬리 대표 김슬아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입사를 했을 때 이직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입사하는 신입사원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쭤봤더니, 남자들은 BMW의 영혼을 팔지 말고 여자들은 샤넬백의 영혼을 팔지 마라. 내가 샤넬백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그걸 위해서 돈을 버는 순간 미래와 영혼이 저당 잡힌다. 언제나 가난하게 살 수 있어야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제가 승진을 딱 했다고 저희 보스가 잘했다, 보너스도 이만큼 받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여기서 뭘 더 배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진한 자리에 계시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승진하게 되면 첫 1년간 뭐 하냐 물어봤더니, 하던 일을 조금 더 하기 때문에 사실 1년은 그냥 회사가 좀 쉬라고 하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말인즉슨 제가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다는 건데, 결국에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길고 제가 무엇을 알았고 삶에 대해 뭘 깨우쳤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제가 35살에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멀리 생각하면 힘들더라고요. 오늘만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딱 오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지인들만 사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주문수가 적어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 리프레시를 하면 주문이 한 건씩 올라가더라고요. 매출 올라가는 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고객도 한 명씩 이렇게 데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한 개씩 늘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언제 대형마트처럼 되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지쳐서 못해요. 매일매일은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만 생각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회원수가 40만이고요. 하루에 배송은 한 5,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정이 정당하다면 결과는 그에 맞게 나올 거다. 오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치만 내일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했는데 잘 됐으면 그럼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안 되면 하루 더 해보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이랬냐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로 대표라고 의식 안 하고 보통은 하는 것 같아요. 내부에는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제발 다르게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됐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사라서 이 사람 내 말을 듣는 걸까 아니면 내 의견이 진짜 맞아서 듣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직급과 직책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 저 사람 말을 거역하면 안 돼라는 무언의 압박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후회는 없어요. 컨설팅과 IB를 다녔던 게 스킬 측면에서는 이 사업과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1000시간과 10,000시간의 힘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0,000시간을 남보다 더 하게 되면은 완전 전문가가 되는 거고 1000시간을 더 하게 되면은 헤드스타트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몸에 열심히 일하는 게 배어있고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에서 일했던 것이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여기에 와서도 동일하게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결정들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이 내일 아침에 이게 고객들에게 다 알려줘도 우리는 떳떳하냐, 제 신념 자체도 과정이 정당하면 결과는 그러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 회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는 한 번도 제가 태어나서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전자공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쉐어의 윤자영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들어오자마자 결심을 했던 게 내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랐구나. 이제 알아야겠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일 거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었거든요. 동아리 들어가서 공연도 해보고 뭐 활동도 해보고 패션, 음악, 영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건드리면서 진짜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었고요. 근데 학교가 재미가 없으니까 대학교 캠퍼스에 공짜 잡지들이 막 놓여져 있었어요. 교수님 몰래 이렇게 읽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이제 읽었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게 500만 원짜리 백이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다. 이제 이런 거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정보들을 더 많이 볼 수 없을까? 내가 진짜 궁금한 거는 옆반에 이게 센스 있는 그 친구가 입고 있는 정보가 사실 저에게는 더 매력적인 정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교 한 2학년 때쯤부터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2, 3년 정도는 그냥 지켜봤었는데 이 사소한 거를 이렇게 나만큼 고민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라는 약간 확신이 좀 생기기도 했었고 모르겠고 일단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 실패 너무 두려워요. 발 뻗고 잠을 자기가 어렵죠. 근데 그때는 잃을 게 없어요. 뭐 시간을 좀 쓰는 거? 왜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하냐? 패션 공유 그게 무슨 소리야? 대부분 반응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이게 된다고 믿고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일쉐어를 만드는데 3년에서 5년 정도를 낭비한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진짜 성장을 할 거라는 확신은 명확했기 때문에 그리고 돈 다 쓰고 서비스 없어진다 해도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았어요. 사실 20살, 30살까지도 100년 인생에서 보면 굉장히 초반이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나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재미있게 정말 잘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갈등을 하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는 가장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후회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후회를 할까?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걸 더 후회하게 될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도 스타일쉐어를 창업할 때였어요. 내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면 어떨까? 진짜 후회할 것 같다. 그 때문에 전 확신이 생겼던 거거든요. 깨름칙한 느낌이 있어. 뭔가 걸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그러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딱 있거든요. 확신이 있는 순간 그때가 저는 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데요. 결제랑 송금하는 게 불편해가지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걸 풀면 큰 기회가 있겠다. 시작은 간편한 송금, 그게 승리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토스 대표 이승건입니다.
토스 아이템 시작하기 한 3개월 전, 그때 8번 망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나 있겠어요, 제가 만사가. 근데 막 물건 사고 채하고 이러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이제 다 떨어져가 빚도 졌고 이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풀면 대박 나겠다. 그걸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로 3개월 동안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부단체에서 제 통장에 돈을 그냥 이렇게 자동이체로 빼가는 거를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확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작은 그냥 제가 느낀 불편함, 그리고 모두가 불편해하는 것 같다. 그게 승리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좀 자기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 살수록 이런 거를 스스로 느껴보고 생각해볼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랬거든요. 학교를 졸업해도 다 공부만 하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학창시절에는 사실 뭘 해야 되겠다라는 꿈이 전혀 없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커서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도 했고, 치과의사 생활하면서 환자들 고통이나 통증도 해결해주고 보람되고 좋았는데, 항상 가슴 한켠에 이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꿈?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치과의사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삼성의료원도 그만두고 나와서 바로 시작했어요. 마케팅이 뭔지, 비즈니스 계획이 뭔지, 세일즈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날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매우 반대가 컸죠. 가족, 친척, 친구들 정말 한 명도 잘 결정하는 거라고 한 적이 없고, 너 그거 정말 실수하는 거다, 인생이 다 꼬이는 거다, 되게 두렵기도 했는데, 이게 그럼 정말로 틀린 건지 나는 알아야겠다.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망하더라도 어차피 또 그 불구덩이 뛰어들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로 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8번 넘는 굉장히 큰 실패가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불행하다는 생각이 그 이후로 든 적이 없거든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에너지가 닳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할 때까지는 너무 바보 같은 일이고 커리어상 말도 안 되는 일이어도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봤으면 좋겠다. 탱고 스텝이 꼬이면 거기서 다시 탱고가 시작된다는 말 되게 믿거든요. 리듬이 안 맞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식빵을 누르고 치즈를 넣고 돌돌 말아서 튀겨서 치즈 스틱을 만드는 간단한 영상인데요. 적어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달이 되면서 5천만 뷰 정도가 나왔던, 심지어는 페이스북이 오류가 나서 정확한 집계가 현재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뭐 먹지와 쿠켓이라는 대표적인 채널들을 운영하는 그리디잇의 대표 이문주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엄청 반대하셨죠. 근데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재밌고 행복하거든요. 부모님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제가 밖에 나가서 투자자들한테 피칭하듯이 사업에 대해서 피칭을 했어요. 그 뒤로는 부모님이 오히려 열렬한 지원자가 되주셨죠. 고등학교 때까지 워낙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거고요. 뮤지컬 동아리에 들어가서 2년 반 정도를 홍대나 대학로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해보기도 하고, 너무 유명한 친구들끼리 기부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남들이 정해진 대로만 가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아쉽긴 하죠. 돌이켜봤을 때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게 후회할 것 같거든요. 제가 사업을 막 시작할 때 그때 굉장히 절박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었어요. 국내 모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한 달, 2달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학생들끼리 만들어진 회사이니까 돈이 없었고 있는 돈을 까먹기 시작한 거죠.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도 2천만 원 정도를 빌렸었습니다. 그 돈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딱 한 명 후배만 남고 다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다녔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절실한 마음에 그 5분짜리 피칭을 정말 수천 번을 연습을 했어요. 녹음 파일로 제가 남아있는 것만 해도 200개가 넘거든요. 30초마다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까지 다 외우고 나가니까 너무 제가 생각해도 잘 전달을 한 거예요. 시엔티테크의 전하성 대표님이라는 분인데 바로 투자할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열흘도 안 돼서 실제로 푸켓이 탄생하게 됐죠. 하루에 10,000명씩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정확하게 100일 됐을 때 100만 명이라는 구독자가 생긴 거죠. 제가 전하성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왜 투자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다른 것보다도 되게 좋은 창업자가 될 것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이 매력적인 것도 좋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일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라면 나도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만의 강점을 갖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강점을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어서 적어도 이거는 얘만큼 한 사람이 없어 라는 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못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 스스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설득력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하는 일을 잘 하게 된 건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맨날 저한테 또 언제까지 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런 거 할래? 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무대에 서고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게 지금은 우리 사업에 대해서 피칭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일들을 잘하게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그건 언젠간 자기 자신을 만들고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꼭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기보다는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성공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되게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